네, 유치원 교직 논술 1 유아교사론 1편 두 번째 보강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보강은요. 챕터 10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챕터 10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아교사의 자질,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죠. 자, 번호책의 답변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페이지 36에 있습니다. 페이지 36에 본론 1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성적 사고, 그리고 반성적 사고의 형태라고 하면서 이게 세 가지, 반성적 사고의 형태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네요. 이걸 기역, 니은, 디귿으로 제가 번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2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인가요? 그게 이제 1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의 수준이 2에 해당하는 두 번째 요소였네요.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게 세 가지씩이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본론 3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론 3이 이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 각각이 1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역과 니은, 2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역과 니은, 디귿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각각 다른 차원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전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첫째, 둘째, 셋째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첫째, 둘째, 셋째로 다 바꿔주셔도 되고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뭐 반성적 사고의 수준은 기계적 수준, 실천적 수준, 그 다음에 윤리적 수준 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안 써주셔도 됩니다. 일단 번호 없는 답안 보시겠습니다. 자료로는 34페이지입니다. 자, 서로는 고칠 필요가 없고 본론 1에 해당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썼네요. 뒤는 이러한 것을 반성적 사고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접속사 없이 반성적 사고의 형태는 하면서 첫째 들어가고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라고 제가 서술을 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거. 셔백 등이 제시한 반성적 사고의 과정은 반응과 정당화 의사결정이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과정이 세 가지가 너무나 뚜렷이 차이가 났어요. 달랐어요. 반응, 정당화, 의사결정이요.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써주지 않고 반응은 이런 거다, 정당화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냥 써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메론의 반성적 수준도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반메론이 제시한 반성적 사고의 수준은 기술적 수준이다, 전문가적 수준이다, 비판적 수준이다 밝혀준 다음에 각각을 서술할 때 역시나 첫째, 둘째, 셋째는 제외했습니다. 기술적 수준에서 교사는 이렇다, 전문가적 수준에서 교사는 이렇다, 비판적 수준에서 교사는 이렇다 이죠. 두 번째 전문가적 수준은요, 교재에 따라서 전공서에 따라서 실천적 수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쓰라 그랬을 때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써줬죠.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그 다음에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로 써줬습니다. 번호 바꾸는 거 쉬우시죠, 선생님?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변경 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챕터 11로 가시겠습니다. 챕터 11은요. 유아교사의 인간관계라는 부분입니다. 자, 40페이지인가요? 40페이지에 번호체계가 없는, 번호체계가 있는 답변을 한번 먼저 보시면 번호체계가 40페이지에 있죠? 이제 40페이지에 보시면 본론 1에 해당하는 게 의사소통의 어떤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뭐 몇 가지 적으라가 아니라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이었기 때문에 번호 없이 적었었고요. 본론 2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졌나요? 네, 그렇네요. 유아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물어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제가 서술하라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유아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유아교사는 요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두 가지 차원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네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3에 해당하는 내용. 유아교사와 부모의 관계적 특성을 제가 적으라고 했네요. 그게 이제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유아교사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전략이면서 그 다음에 네 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적으라고 했네요. 그렇다 하면 선생님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를 여기에서는 쓸 필요가 없고 요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나 네 가지 요소 등이 어떤 차원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첫째, 둘째, 셋째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호책이 없는 답변 한번 보실게요.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로는 그냥 두시면 되고 본론 1 바로 그냥 번호만 빼고 의사소통은 뭐뭐 하다라고 서술을 했고요. 본론 2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겠습니다. 가를 참고할 때 유아교사와 유아는 제가 써줬죠. 첫째, 인격적 관계이다. 둘째, 목표가 있는 관계이다. 셋째, 학습의 동반자 관계이다. 써줬고요. 그런 어떤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유아교사는 첫째, 유아를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 둘째, 부드럽고 따뜻한 상호작용을 한다. 셋째,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넷째, 유아들의 개인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참고할 때 유아교사와 부모의 관계는 첫째, 동반자적 관계이다. 둘째, 공식적인 결합 관계이다. 셋째, 일시적인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두 번째 요소가 이거였습니까? 부모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유아교사와 부모는 첫째, 신뢰를 형성한다. 둘째, 상호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넷째,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닌다. 이렇게 서술을 했네요. 이것도 뭐 간단했죠, 선생님.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재정리하는데 1시간이 조금 안 걸렸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번호를 쓰시는 거나 쓰시지 않는 거나 거기에 별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 때 1시간이 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습득하시는 거 이미 뭐 지금까지 강의로 보강 강의로 다 되셨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때 이번 주 모의고사 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챕터 12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사의 역할이요. 번호 있는 답변 한번 보실게요. 번호 있는 답변이 유아교사의 역할을 사례에 근거해서 제시하라. 유아교사의 역할이네요. 그런데 네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챕터 12의 유아교사의 역할은 제가 이제 실전 문제 대신 2017학년도 관련 내용이 2017학년도 기출문제여서 2017학년도 기출문제를 드렸네요. 그래서 유아교사의 역할 네 가지가 나왔네요. 둘, 셋, 넷. 여기에서는 네 가지 그 역할이 뭐 구별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써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게 본론 2에 해당하는 게 역할 갈등을 설명하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건 체교사의 역할 갈등과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건 박교사의 역할 갈등을 쓰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를 쓰라라고 했지만 하나는 체교사, 하나는 박교사로 제가 보기에는 첫째, 둘째, 셋째를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교사들이 나오면서 이 교사들의 어떤 역할 갈등에 대해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써준 것 같네요. 선생님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김 띄우고 교사예요. 그 다음에 이 띄우고 교사예요. 선생님들께서 김교사, 이교사 그냥 붙여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제가 칸이 없어서 붙여 썼습니다만 띄우셔야 돼요. 띄우고 교사예요. 박 띄우고 교사이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원고지 작성법에서 마이너스 1 될 수 있죠. 원고지 작성법 마이너스 1. 교육과정에서 마이너스 1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 아시죠? 그래서 전체 점수 논술에서도 마이너스 1 불필요하게 삭제되지 마십시오. 감점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체교사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교사 케이스에서 각각 두 가지씩 쓰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체교사, 박교사 또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쓰실 필요 없고요. 체교사의 방법, 전략 두 가지에서는 첫째,
둘째를 써주시는 게 좋죠. 여기서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차원의 어떤 방법이 본론 4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써라라고 했어요. 하나, 둘. 여기에서는 첫째, 둘째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번호책이 없는 답변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42페이지죠. 42페이지에 번호책이 없는 답변을 보시면요. 자, 유아교사의 역할을 사례에 근거해서 제시하면 제가 여기서 접속사 하나도 안 썼습니다. 본론 1 들어갈 때. 자, 첫째,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뭐 하는 교수 조직자 역할이 있다. 둘째, 상담자 및 조언자 역할이 있다. 셋째, 연구자 역할이 있다. 넷째, 행정 업무 및 관리자 역할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써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전혀 전 접속사 안 썼습니다. 들어갈 때 바로 사례 속 김 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교사가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하면서 역할 갈등을 설명해 줬고요. 요 박 교사 부분에서 왔을 때 박 교사 부분에서 최 교사 부분에 시작될 때 그냥 바로 최 교사라고 썼습니다. 접속사 없이 사례 속 최 교사는 어떻게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그냥 써줬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접속사를 안 써도 됐는데 써주고 싶을 때는 반면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써주시면 되고요. 또한 중에서 써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반면이라는 걸 써줬네요. 근데 안 써주셔도 돼요. 반면 박 교사는 뭐뭐뭐뭐 하는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최 교사와 박 교사의 사례를 좀 비교하는 접속사를 하나 써줬어요. 저는 반면 하셔도 되고 또한 박 교사는 그리고 박 교사는 하면 되는데요. 최 교사 사례와 박 교사 사례가 좀 대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비되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반면을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 교사는 저희가 이제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가면서 첫째 뭐다, 둘째 뭐다라고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 교사도 이제 여기서 접속사 없이 박 교사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라고 써줬습니다. 그 접속사가요, 선생님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너무 뚜렷하잖아요. 최 교사, 박 교사 사례.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조직 차원에서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라고 이렇게 접속사 첫째, 둘째를 써줬습니다. 다양한 접속사를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글은 에세이는 아닙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A4 사이즈로 옮기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페이지가 안 나와요. 반 페이지 조금 넘거든요. 이렇게 아주 짧은 글을 읽을 때 전문가가 특히나 이제 전문가가 읽는 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읽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시면 접속사를 안 썼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안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접속사에서 글에 어떤 묘미를 던지시려고 하는데 그거 전혀 묘미 있게 들어가지도 않고 군더더기 많은 글로도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군더더기가 아니라 묘미로 느껴지더라도 점수에는 전혀 지장이 그러니까 높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필요한 기교는 우리 논술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답이 보이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챕터 13으로 넘어오시면요. 유아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번호 있는 답안을, 예시 답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네요. 자, 첫 번째 본론 1이요. 유아교사가 다양한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있냐인데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가 있고요. 본론 2에 해당하는 게 직무와 관련된 정서인데 그것이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두 가지를 적는 거네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너무나 다른 두 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첫째, 둘째는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실은 첫째, 둘째를 나열할 때는 같은 요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할 때 그렇거든요. 여기에서는 써주시는 게 좋죠. 그쵸? 다양한 직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략에 첫째 뭐가 있다, 둘째 뭐가 있다, 셋째 뭐가 있다, 넷째 뭐가 있다 이렇게 적으시는 게 좋죠. 본론 2는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접속사가. 본론 3은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나요? 두 가지 차원으로 어째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 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이제
직무 만족을 낮추고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을 쓰고 요인을 몇 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네 가지 쓰고 그런 요인을 4가지 쓰고 각각에 대한 어떤 교사의 어떤 전략들을 쓰라 그랬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교사의 전략 4가지를 쓰라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인 4가지를 2, 3, 4개 하면서 요인 쓸 때는 기억하고 전략 쓸 때는 니은 이렇게 했네요. 그쵸? 각각 4가지 포인트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럴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어떤 문제점을 쓰고 해결 방안을 쓰라, 요인을 쓰고 그에 대한 전략들을 쓰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있음 말입니다, 선생님. 각각이 어떻게 쌍인 거 아닙니까? 쌍쌍. 그쵸? 이럴 때는 여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써주시는 거예요. 첫째 쓰시면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접속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문두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여기에도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각각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포인트를 써줄 때 여기에서 문두에서 동일하게 해주면 얘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전략이다라는 게 너무나 뚜렷해지거든요. 그렇게 번호 체계를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 문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예시답안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에 번호 없는 예시답안이요. 자, 서론이 유아교사의 직무는 교육과 보호, 전문성 신장, 행사 및 사무 업무 등 교사의 성장 및 발달,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본론 1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양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아교사는 첫째, 시간 일지를 작성한다. 지금 기억 1, 2, 3, 4를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셋째, 끝내야 하는 시간을 정한다. 넷째, 위임한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너무나 구별되는 2가지 개념이라 접속사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정서 중 직무 만족도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태도로 특히 자신의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인 여건들의 결합이다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 사물 혹은 사건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불쾌한 정서이다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직무 만족을 낮추고 직무 스트레스 본론 3이요. 본론 3. 직무 만족을 낮추고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에는 첫째, 여기를 첫째라고 했습니다. 첫째, 시간 부족과 과다한 업무가 있다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때 첫째 하면서 이 기억을 바로 설명해 줬어요. 첫째, 기억에 해당하는 첫째, 시간 부족과 과다한 업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략 쓸 때는 혹은 교사의 태도 쓸 때는 교사는 이를 위해 요걸로 맞춰줬어요. 교사는 이를 위해. 접속사 빼고. 첫째, 시간 부족과 과다한 업무가 있다.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거 교사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업무와 아닌 업무를 분류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대로 처리하며 업무의 마감 날짜를 정하는 등의 전략을 활용한다. 둘째, 실행하기 힘든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계획하며 동료 교사들과 실행 가능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면서 자료 부족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 교사는 이를 위해 라고 하면서 기관에 있는 자료 중 활용 가능한 자료를 파악하고 유아들의 가정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자료 제작 시에는 용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했고요. 넷째,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교사는 이를 위해 유아와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료 교사에 협력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제안하며 선배 교사들을 존중하고 조언을 구하는 태도를 지닌다가 있습니다. 유아교사는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직무 만족은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는 낮출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 아닌 유아교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챕터 14로 가시겠습니다. 챕터 14가 마지막 챕터인가요?
아니면 하나 문제가 더 있나요? 챕터 13에? 아, 챕터 13에요. 선생님 문제 하나가 더 있네요. 2014학년 기출문제가 있네요. 아, 챕터 3은 이 기출문제와도 관련이 있었군요. 13은. 그래서 14로 넘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로 갈게요. 2014학년도 유치원교직논술 번호 있는 답변이 52페이지에 있네요. 52페이지. 정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 자, 본론 1이 정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적는 건데 인간관계 측면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직무 여건 측면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본론 2는 정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교사 자신과 유치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가 교사 측면, 두 번째가 유치원 측면,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없고 두 가지. 교사 측면과 유치원 측면에 각각 두 가지씩 적으라고 했어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본론 3은 한번 볼까요? 본론 3은 정교사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인데 첫 번째 차원이 자기 관리 능력 개발 차원, 두 번째 차원이 문제 해결 능력 개발 차원, 그러면서 두 가지씩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선생님? 여기는 차원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럼 접속사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씩 쓰라 하는 데서 첫째, 둘째가 나오겠죠. 여기서 두 가지 쓰라는 것도요. 유아 측면, 하나는 유아 측면이고 인간관계 측면이고 하나는 직무여건 측면이라서 차원이 너무 각각 나눠지기 때문에요. 선생님 여기서도 첫째, 둘째 쓰실 필요 없어요. 차원이 달라서. 그러면 번호 없는 답변인 50페이지 한번 가시겠습니다. 기출이니까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자, 서론에 해당하는 거.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 사물 혹은 사건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불쾌한 정서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유아교사의 측면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론이고요. 본론 1.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정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 하면서 제가 접속사 없이 첫째 둘째 없이 바로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 하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하면서 직무 여건 두 번째 차원 들어갈 때도 둘째 안 하고 접속사 없이 바로 유발하고 있다, 바로 직무 여건 측면에서는 대체교사의 부재, 그 다음에 초임교사에 대한 지원 부족, 이렇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본론 2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겠습니다. 각각의 측면, 교사 측면, 유치원 측면, 여기에서는 접속사 없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첫째, 둘째 들어갔네요. 정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교사 자신과 유치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교사 측면에서는 첫째,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는 교사의 정서적 불안과 업무 능력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초임교사에 대한 지원 부족은 교사를 늦게까지 유치원에 남게 하여 충분한 휴식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자, 유치원 측면에서는 하고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유치원 측면에서는 첫째, 대체교사의 부재와 동료교사의 부당한 부탁을 교사가 교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유아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둘째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사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 분배는 교사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간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니다. 자, 본론 3이요. 정교사가 직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자기 관리 능력 개발 차원에서는 첫째, 기억, 이렇게 해당하는 것,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하여 원감과 동료 교사들과 서로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시간관리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우선순위와 마감 날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부터 처리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개발의 차원에서는 첫째, 문제 해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교사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운다. 둘째, 자원 활용 능력을 발휘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리적, 환경적 자원을 파악하고 확보한다.
로 했습니다. 결론이요. 다양한 업무와 인간관계를 요구받는 유아교사에게 직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이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교사 자신이나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로 결론을 지었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4학년도 문제이죠.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요. 챕터 14. 챕터 14에 조직과 조직 문화가 있는데 실전 문제가 하나 있고 기출이 하나 더 있네요. 2013년 출시 문제가 조직과 조직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었네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문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조직과 조직 문화 실전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선생님? 실전 문제 번호 있는 답변이 56페이지에 있어요. 56페이지에 있는데 어떻게 됐냐 보니까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이 본론 1이었네요. 그냥 그걸 설명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어떤 기능이었나요? 그래서 그거를 4가지 설명하는 거였어요.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써줘야 되겠네요. 기능 4가지니까. 그 다음에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적 특성이었어요. 세 번째, 본론 3이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적 특성을 3가지 적는 거였는데 5가지 적는 거였군요. 그래서 이제 5가지가 나왔는데 선생님, 요거 본론 3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차원이 이 5가지가 각각 나눠졌거든요. 하나는 조직의 규모, 하나는 조직의 기능, 하나는 조직의 구성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의 유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의 주기, 이렇게 차원이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 적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상관없어요. 만약 저처럼 뚜렷하게 조직의 규모 면에서, 조직의 기능 면에서 이런 말을 빼고 그냥 각각을 설명했다라면 반드시 첫째, 둘째, 셋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차원을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각각의 차원을 밝혀주면서 서술을 했다면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필요 없죠. 그다음 본론 4. 본론 4에 해당하는 내용이 인적 차원, 두 번째가 구조적 차원, 세 번째가 기술적 차원이에요. 요것도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차원, 구조적 차원, 기술적 차원 각각의 차원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안 써주셔도 됩니다. 물론 써주셔도 무방하고요. 자,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예시 추시형으로 가시겠습니다. 54페이지. 여기는 뭐 한 가지 요소였으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번호만 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직 문화는 하면서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 넷째 뭐다 이렇게 써줬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아교육의 조직적 특성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써줬네요. 그 다음에 첫째 뭐 조직의 규모면이다. 그 다음에 둘째 조직의 기능면이다. 제가 써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빼줬어요 또. 왜냐? 너무나 뚜렷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론 4에 해당하는 내용, 교직문화 개선 방안으로는 인적 차원에서는 뭐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뭐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뭐다 하고 해줬네요. 자, 유치원 2013학년도 출시 유치원 교직 논술 문제입니다. 이때도 출시가 있었었죠. 이번 출시는 좀 친절했던 거예요. 2013학년도 출시는 진짜 한 달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출시는 좀 일찍 발표를 했잖아요. 저희가 좀 발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했었죠. 자, 번호 있는 답변부터 보시겠습니다. 2013학년도 출시 60페이지네요. 60페이지에 이제 본론 1이 A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의 긍정적 측면입니까? 그걸 2가지 써라 그랬네요. 1, 2. 이랬다면 첫째, 둘째를 써주는 게 좋아요. 2가지를 써라 그랬으니까. 본론 2는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그랬습니까? 본론 2가? 문제점이 B초등학교의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그랬는데 요게 4가지네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쓰라라고 되어 있고, 본론 3이 각 문제점의 해결 방안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이제 선생님들께 설명드려야 될 게 있네요. 어쨌든 뭐 3개, 4개 적으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찾고 본론 3에서 해결 방안을 쓰라 그랬거든요. 이거 단락 나눠주셔야 돼요. 단락 선생님들이, 이 단락은요, 선생님들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2번에 문제점을 쓰고 3번에 해결 방안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단락은 동일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들 답변을 붙여서 단락을 붙여서 써주시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2번에 해당되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적어라. 그때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합쳐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단락을 나눠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가 문제점이고 여기가 해결 방안이면서 단락을 나눠서 써야 될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 적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각각 차례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적는 방법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보다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주시면서 해결 방안 써주시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세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네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첫 띄우고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확하게 어떤 문제점의 해결 방안인지를 밝혀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 단락 자체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시 답안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58에 있는 번호를 뺀 예시 답안 하겠습니다. 이게 번호 체계를 유지할 때는 굳이 이런 걸 써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1번이 1번에 해당하는 거, 2번이 2번에 해당하는 거, 3번이 3번에 해당하는 거, 4번이 4번에 해당하는 거라서. 근데 이거 번호를 빼게 되면은 어떤 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이런 표현이 계속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서론 들어가시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유발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가치나 규범 등으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유치원의 조직 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가 있습니다. 자, A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조직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째, 조직 내 교사들이 서로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는 교수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교사 자신의 교수 기대를 충족시키고 유아들의 협동학습이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조직 내의 유대감과 결속력이 높다. 교사들은 원감이 제시한 인성교육을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 다음 본론 2로 가시겠습니다. B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조직 문화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조직 구성원이 가지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정 원감은 도움을 요청하는 김 교사에게 스스로 학습하여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둘째, 뚜렷한 업무 분담이 책임의 전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행사에서 소교사는 반별 책임감만을 강조하고 한 교사는 담당자인 소교사의 책임감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기존 방법에 익숙해져 새로운 방법에 대한 탐색을 등한시하고 있고요. 서교사와 정 원감은 작년에 활용한 방법이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넷째, 상사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지고 있다. 정 원감은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하고 봄 소풍 장소를 자신이 일반적으로 결정하였다. 문제점을 적었습니다. 단락을 나눴습니다. 단락 나누면서 자, 해결 방안 단락 나눴어요. 선생님 단락 나눠주셔야 돼요. 반드시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자, 단락 나누고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동료 장학, 학습 공동체, 스마트 러닝 등의 전문적 교사 문화를 형성하여 질 높은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한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기적으로 형식적, 비형식적인 교사 모임을 형성하여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집단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변화의 의지가 교사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한다. 결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째 해결 방안을 쓸 때는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네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차례대로 써줬죠. 그래서 명확하죠, 지금.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인지. 그 다음에 결론을 가시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질과 유치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 효과는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강이 끝났고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요 보강으로만으로도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는지를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습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내면화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차분히 추실 때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